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성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구독 소리가 막 나죠. 그러면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지진과 일본 문화라고는 제목이 엄청나. 모노모노시 일본어 같으면 지신 또 니혼도 본가란 말 새로 났는데 이 소제목도 제가 이거는 관심 끌려고 한 건데 실제로는 되게 큰 문제입니다. 일본이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그리고 호지산 분화 그리고 대폭발인 거죠. 그다음에 수도 직하형 지진으로 망한다는데요. 언제? 10년 후에. 이 지진이라는 게 거의 그 지진 연구에서 거의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진과 일본 문화, 사람들, 문화, 그리고 여기 역사까지 해가지고 할 텐데 한 번에 쫙 갔으면 좋겠고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바깥에 나갔었어요. 나가서 산책을 했습니다. 산보 시마시다. 여기 어디냐면 옆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미즈우미 공원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 호수공원. 그리고 커다란 한 50층짜리 그 건물들이 복합상가겠죠. 그게 4채가 있습니다. 호수공원 바로 옆에 엄청 우뚝 쓴 게 그리고 주변에 건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춥잖아요. 되게 추워요. 겨울이니까. 상상을 해보는데 지금 그 산책을 하면서 땅이 막 흔들리고 땅도 갈라지고 그다음에 건물도 흔들리고 유리창 깨지고 혹시라도 넘어지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 내가 지옥에 떨어진 거 아닐까라는 느낌. 그리고 저는 실제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위험하다. 뭐 이래! 라든가 놀람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유학을 간 경우에서도 유학 중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그 해 3월에 저 후쿠오카에 있었는데 후쿠오카는 진도 6이라고 했었나?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유리창 깨지고 도서관 책 다 넘어지고 그랬다고 선생님들 연구실 다 책 넘어지고 그랬다고 전에 들었는데 사람은 큰 이렇게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만약에 지금 노도 반도에 일본에 지진 났잖아요. 우리 동해 쪽인데 그런 상황을 당한다고 한다면 저는 내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지옥군이 오치다.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지옥군이 오치다 기분. 기모치, 고코로모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한참 끝까지 이제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약국도 잠깐 들리고 근육통 긴니크츠가 있어가지고 맨손에다만 하나 사고 삥 돌고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오는데 사무실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러분 아가사 크리스티 아세요? 요새 사람들 잘 모르죠. 요새 이분도 이제 한물 갔다기보다는 한물 간 거지. 요새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잘 모르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추리소설이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저는 떨어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Life goes on. 삶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가 일본인 그 지옥 같은 커다란 대형 지진에 접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절망을 하겠죠. 처음에 절망하고 허무하고 슬프고 근데 이렇게 분노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지진의 분노를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진에 분노하는 사람 봤어요? 왜 분노를 안 할까요? 지진은 절대적인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통제를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한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지진이 그겁니다. 대신 쓰나미, 우리는 해일이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해일이라는 말 다 사라졌어. 사전에만 올라있고 다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라고 하지 마요. 쓰나미가 뭐야? 쓰나미 아니면 좀 쯔에 가깝게 하든가 츠에 가깝게 하든가 쓰나미가 뭐야? 오라이. 쓰나미가 대해서는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기 때문에 방파제를 일본에 저번에
동일본 대지진 히가시니온 다이신사이라고 하는데 2011년에 1월 13일 그렇게 그때는 방파제가 다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옛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넘어가가지고 해일이 넘쳤잖아요. 그러면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높게 쌓을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더 빨리 알려주지라든가 경고라든가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결론부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느낌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일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무하죠. 허무의 이 결론 자체가 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가봅시다. 지진과 일본 문화. 제목이 너무너무 커. 자 여러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찍었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 과학적 현상, 자연 현상.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너무 말도 이렇게 더듬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이 일부분만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편집의 전문가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제가 산책하고 오면서 느꼈던 지진에 대한 생각을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일본이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아주 커다란 지진이 있고 그다음에 후지산 분화 이어서 이 앞에 이 거대 지진에 영향을 받아서 후지산이 분화한다고 합니다. 그게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수도 직하형 지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터키요 동경이죠. 동경도 아니 요새 동경이면 어떻게 우리말 도쿄인데 도쿄 도쿄가 뭐야 터키요 거기에 이제 내륙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수도 직하형 지진이라고 해가지고 망한단다 10년 앞으로 이게 진짜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진 학자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믿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는 초점 잡는 게 정말 바보 같아. 자, 지신또 니혼본가 지진과 일본 문화입니다. 자, 제목이 너무 큽니다. 제가 이 지금부터 이제 지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데 지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진의 생기는 원리는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두 개의 층이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하다가 반작용에 의해서 튕겨지는 거. 그러면서 진동으로 해서 바닷물이 움직여서 쓰나미가 생기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앞에 보면 조금 해볼까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지 제가 하는 강의에서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고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강의도 내용은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아무런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지진학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뭡니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할 때 말투도 참 신경 써야 되는데 입에만 말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홀로 슬퍼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이 잘한 말도 버려야 되는데 니온데 지진가発生する 메커니즘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글 맵 있잖아요. 구글 어스도 있고 세상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 항공사진으로 일본의 바다의 모양이라든가 바닷속 땅의 모양이라든가 지금 다 보이잖아요. 엄청납니다. 구글 맵을 참조를 하면서 일본의 그 지진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이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저도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좀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건데 그 다음에 지진의 메커니즘에 지진의 메커니즘에 관련된 그림이 있습니다. 국고쇼, 국토교통 우리말 국토교통부인데 국고쇼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 장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볼까요? 그림을 봅시다. 그림은 특별한 거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뭐 일본에서 그렇죠? 일본이고 이 저번에 뭐죠? 동일본 대지진 거기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도쿄까지 안 왔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앞으로 어디서 오냐면 이쪽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쫙 보시면 이 정도 보면 다 보일까? 보시면 바닷속으로 이렇게 깊은 이게 해구겠죠. 바닷속에 이제 뭐지 이렇게 틈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지진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겁니다. 이쪽에 조금 얕고 이걸 트러프라고 하는 일본 토라후 이렇게 하는데 제가 토라후 막 들어보니까 트러프 하는 게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토라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음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영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를 토라후라고 하는 트러프 우리말로 영어로 하면 트러프인데 트러프라고 하고 이게 이렇게 어떤 계곡처럼 생겼는데 아주 얕은 계곡인데 이 해구처럼 깊지는 않고 아주 얕은 계곡인데 그게 바닷속 이 플레이트하고 일본의 땅 이게 플레이트가 되는 거죠. 파고드는 거죠. 땅 속으로 일본 속으로. 그다음에 일본 땅 육지가 있고 요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 땅에서 보시면 한국에는 여기 그림도 안 나온다. 자, 이게 아까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트가 있는데 필리핀의 플레이트입니다. 이쪽 부분이 전부 프레토 이렇게 써 있죠. 그다음에 이거 멘틀이라는 거죠. 지구 속에 들어요. 멘틀은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게 멘틀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라시아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 한국은 그게 지난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행인 겁니다. 그리고 북미 플레이트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 태평양 플레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8cm 냉 1년에 8cm 정도 이렇게 태평양 플레이트가 일본 쪽을 밀려듭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플레이트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1년에 8cm씩 8cm, 4cm 여기는 4cm인데 그러니까 1년에 4cm씩 일본 땅 밑으로 이 플레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게 밀리는 게 계속 밀리다가 나중에 반작용으로 튕겨나오는 게 그게 지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일본은 하나, 둘, 셋, 네 개 전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요. 그게 대형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지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바다에 플레이트가 있는데 일본 육지입니다. 육지 밑으로 플레이트가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1년에 아까 8cm, 4cm 이렇게 했지만은 이 바다 플레이트 밑에 뭐가 있어요? 멘틀이 있는 겁니다. 멘틀은 이 대류람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 플레이트가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 쪽으로 계속 밀려가는데 원래는 육지 땅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뭐죠? 커서를 제가 바꾸지 못했어. 자, 양해 바랍니다. 원래 이만큼 이 점선으로 땅이 있는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이면 이게 그림이 바뀌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땅이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플레이트가 움직이면서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8cm면 10년에 80cm, 100년에 8m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생각하면 시간적인 이런 간격이 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이 쭉 밀립니다. 이렇게 대륙이 육지가 그러다가 나중에 밀리다 이제 한계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툭 튀어납니다. 여기 밀렸다가 탁 튕겨 나오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그 다음에 올라와 이쪽으로 원리치로 돌아가는 힘 때문에 바다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해일이 이쪽으로 쓰나미가 발생해서 지진과 쓰나미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만 일어나는 것도 무섭지만 이건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저번에 2011년에 일어났던 그 동일본 대지진이 그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게 카츠 단서 활탄층이라고 해서 단층인데 아주 살아있는 활동하는 단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때라든가 지진 지구과학 시간에서 이런 걸 공부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공부 때 얘기 안 해서 자, 스스로 잘 더 열심히 했어야 될 텐데. 저는 아무리 해도 문과입니다. 이과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애들은 문이과 통합과정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이과에 재능이 없는 친구, 원래 흥미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친구들도 뭐 이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과 쪽에 재능 있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이과 우선주의가 돼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이렇게 활단층이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밀거나 잡아당기거나 여러 가지 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상하로 돼 있는데 이게 튕그러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대신 육지에서는 건 뭐가 없어요? 쓰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시고 지진은 이런 거다. 특별한 건 아니고. 자, 뭐 지진이 별거겠습니까? 두 가지 단층 아니면 플레이트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다가 하나가 이제 반작용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진의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 부분이 추운데 나갔다가 지금 산책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추운데. 그래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말도 씻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낯선 그런 과학 얘기가 간단한 거지만 과학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 강의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과학 강의 아닙니다. 지구과학도 아니고. 자, 이어서 제가 편집해서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자, 일본 문화. 일본의 역사 속에서 지진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존재해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떨 것이냐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후쿠스노 프레이트가 코사스를 지게 복수에 아까 4개가 있었잖아요. 프레이트가 코사스 교차하는 직계 지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진이 적은 이유는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타이헤이오노 무코가카라 츠나미가, 그러니까 일본 자체의 그 프레이트에 의한 지진만이 아니라 태평양 무코가 건너편이거든요. 카라모 츠나미에서도 헤일이 츠나미가 옵니다. 예전에 칠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도 그때 헤일이 츠나미라고 해야 돼. 헤일이라고 해야 돼. 츠나미라고 합시다. 츠나미가 일본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00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기 나라 주변에 그런 지진도 있지만 바깥의 지진의 영향도 받는 나라라는 거. 엄청난 나라입니다. 지진에 있어서는.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이 그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확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성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몇 가지 정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될 거. 마그니튜드 또 신도. 우리 마그니튜드라고 하죠. 마그니튜드하고 신도, 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는 뭐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죠. 지진의 그 진동, 지진의 진앙에 있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고, 진도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지진 일어났습니다 할 때 어디는 5고 4고 3이고 1이고 막 있잖아요. 그거는 멀리 떨어질수록 당연히 약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큼 흔들리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토라후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태평양 쪽에 큰 해구 말고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얕은 바다인데, 얕은 바다가 엄청 얕지는 않고 이렇게 계곡같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평탄한 올로 이렇게 쏙 들어간 그런 해구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라후라는 거. 일본 사람들 이 번역이 어려우니까 그냥 토라후라고 하는 겁니다. 트러프. 그 다음에 아우터라이즈 지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지진이냐면 아우터라이징이에요. 아우터라이즈. 여러분 아우터 하시죠. 바꿔도 요새 좀 더 아우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겉에 걸치는 옷을 아우터라고 하죠. 바깥에 있는 거. 아우터의 바깥에서 라이즈 떠오르는 거. 아까 말한 이게 있었잖아요. 어떤 걸 보면 되나? 요거. 잠깐만 확대 좀 해볼까요?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 밑에 있는 플레이트가 움직이면서 땅이 밀려난 겁니다. 이만큼. 그다음에 이게 견디다 못해 힘이 뭉치게 되면 나중에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도 물도 해수도 밀어 올리니까 여기서 해일이 여기 있는 거죠. 해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아우타라이즈 지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10년 이내에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서? 오사카 중심으로 한 그쪽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사카 자주 가시잖아요. 교토도 자주 가고 뭐 교토야 쓰나미가 갈 이유는 없겠지만 오사카 같은 경우는 쓰나미 갑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 건물에 깔리거나 옛날 고베도 엄청났었잖아요. 오사카 바로 옆에 고베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운명이지 뭐 운명. 그런 걸 아우타라이즈 지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츠단서 활단층입니다. 가츠단서 아까 단층이란 거 아까 단층이 육지에서 서로 밀거나 힘이 응축하면 이렇게 튕겨나가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걸 활단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키조카 액상화입니다. 땅이 뭐 모래로 많이 이루어진 그게 물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거라고 합니다. 건물이 못 버티는 거죠. 도로가 갈라지고 건물도 넘어지고 막 그런 겁니다. 그걸 에크조카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노토 반도에서도 이게 일어났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들어볼 일이 없는 말들입니다. 저도 낯선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가츠단서 활단층에서 그림이 4개 있어서 뭐 이렇게 서로 미는 거, 서로 잡아당기는 거 그런 그림이 기억나는데 제가 이과였으면 되게 관심이 많았을 텐데 저는 이과가 아닙니다. 지금은 보니까 통합대 요새 친구들 더 다 알아야겠지. 하여튼 이런 현상도 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이 트러프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있고 육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있고 또 하나 위험한 거는 후지산 같은 화산이 터지는 거, 화산이 폭발하는 거 그런 문제도 있다. 정도도 그게 현실적인 사항이고 그걸 배우려고 제 수업을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한국어 여러분 이게 호환이거든요. 토라 화는 와즈라고 해가지고 근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호랑이 물려가지고 죽을까봐 걱정하는 옛날에 우리 호랑이 멸종됐기 때문에 멸종된 거예요. 잡아 죽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호환이 사라졌죠. 일본에 이런 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썼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텐넨토 천연두 지금 박멸됐다고 하는데 천연두가 옛날에 많았었죠. 천연두 걸리면 많이 죽습니다. 치사율이 엄청 높아서. 한국에 이렇게 재앙은 뭡니까? 호환, 천연두 옛날 마마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어때요 우리 여러분? 지금 다 극복했죠. 고쿠 데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쿠 데키 마시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재난은 일본은 지진입니다. 땅이 흔들리는 거. 아까 지진이 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고쿠 데키나이 극복 불가능합니다. 지진은 싸워서 대항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쓰다듬으면 천천히 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상에서는 가능한 거지.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일본의 독특한 근데 지진이 있는 나라는 많잖아요. 칠레도 유명하고 칠레는 옛날 대지진 되게 유명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소설 속에 많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튀르키예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저 얼마 전에도 튀르키예 한번 날려놨잖아요. 근데 그다음 이 얘기 하나도 없네. 거기는 참 대단하다. 엄청난 큰 피해가 있었는데 결론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도 일부 사람들 아무 관심도 없기보다는 아무 얘기도 안 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느낌이 가장 강한데 또 가봅시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타이데키나 시젠現象 절대적인 시젠現象 자연 현상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호응가 아리마스 시카타나이 시오가 나이 도시오모나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대상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제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합니다. 원피스 일본의 원피스라는 20 몇 년 동안 연재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잖아요. 만화책도 있고 거기 중에서 주인공 중에 지금 벌써 죽었는데 시로이게 흰수염입니다. 흰수염 이렇게 반다같이 초승달 같은 수염을 달리고 있는 이름이 뉴게이트 그렇죠? 그 친구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시로히게노 그라그라노미 열매를 먹어서 어떤 그라그라면 흔들흔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 중에서 이 지진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도 지진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높은 능력을 가진 애들은 화산, 용암, 불, 뭐 얼음,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들. 사람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불 같은 경우는 불을 끈다든가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잖아요. 대신 이 지진은 절대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럼 대응이 불가능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 일본 사람들, 그다음에 일본 사회, 일본 문학 그런 데서는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뭐죠? 지진의 메커니즘, 지진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죽는 줄 알았어. 어려워. 그리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 자료 좀 찾아보고 했는데 역시 자, 인문. 자, 다음 가볼까요? 니혼진의 슈크메. 요새 니폰진이 하는데 참 듣기 싫습니다. 일본 니혼진의 슈크메. 숙명입니다. 사케를 걷다와 데키나이. 사케 피하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옛날의 그룹 중에서 안전지대, 완나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지진에서. 해일에서 안전지대가 있죠. 왜? 물이 안 들어온 높은 데로 도망가면 되는 거죠. 아니면 거기에 살든가. 그렇죠. 지진은 안전지대에도 없다는 거. 타마키 코지는 열심히 지금도 머리가 백발이 되고 멋있더라고요. 가수 메인 보컬이 있는 아저씨 있는데 한국 어느 아이돌 가수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자, 안전지대. 옛날 세대 사람들은 안전지대 일본 노래 모르니까 일본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노래죠. 자, 어찌됐건 불가항력적인 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진과 교훈의対象である. 지진은 교훈의対象, 공포의 대상이고, 시간가経つと, 시간이 흐르면 기억も 風化していくもの. 기억도 기억も 風化する. 풍화하는 거. 풍화라는 얘기는 점점점 이렇게 바람에 뭐가 바위 같은 게 이렇게 사가나는 것처럼 석회암 같은 거 사라져가는 거죠. 풍화되는 거. 풍화되어 가는 거. 잠깐 마우스가 여기 있어. 잠깐만. 그 지진이라는 건 무섭고 그다음에 시간이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일 거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도 하고 복구도 하면서 서서히 그 기억이 사라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도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한 그때 결론이 내렸습니다. 이런 구도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를 좀 이어가 볼까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냥 사실인데 세계 지진의 20%, 세계 지진의 20%, 20%, 20%도 괜찮은데 요새 짧게 하니까 오型지진의 대형 지진, 오型지진의 10%가 일본, 10%가 일본입니다. 마그니튜드 7인가 그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건 대형 지진 있잖아요. 오型지진은 10번에 한 번은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도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일본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 기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데서는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는 지진이 뭐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아이들 수능도 연기도 막 그랬었잖아요. 그거 하나 진도 5 정도라고 했었는데 전 여기서 어떤 수업을 하다가 밤에 수업을 하다가 그때 일본 사람들이라 수업을 하다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전 지진을 느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으시죠? 그렇죠? 지진이 없는 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가끔 있죠. 내륙 지진이. 자, 다음 가볼까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요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건 조금 됐는데 미츠노 키키, 세계의 위기입니다. 과학가 요소시다. 과학이 예상한 과학가 요소시다. 第一変動の時代だと思う. 第一変動, 대지 변동의 시대だと思う. 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1000년 주기에 오型지진, 대형 지진이 있고 100년 주기에 오型지진이 있습니다. 오지진이. 근데
올해가 요 사이가 지금 그 주기에 딱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년 이내에 일본 동해 쪽에 오사카, 그다음에 코베 이런 동네들 바닷가 태평양에 마주하 있는데 남해 트러프, 난카이 트러프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탁 반동을 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그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규모, 피해 인원, 피난 인원 전부 다 있어요 벌써. 근데 결론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일단 아까 제목에 있었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난카이 트러프 교다이 지진, 남해 트러프 거대 지진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금방 말한 거, 그다음에 후지산噴火, 후지산이 분화, 후지산 분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후지산 분화가 요 남해 트러프 거대 지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분화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온 다음에 분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화산재까지 난리가 난 겁니다. 피해 죽게 할 때 그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쿄 수도죠. 일본의 슈토 저가 지진, 수도 직하 지진. 이건 내륙 지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가스단소 활탄층이라고 했잖아요. 활단층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진도 8 아니 뭐 좀 매그니튜드 8 정도 아니면 뭐 국거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일어나서 옛날에 1923년에 칸토 다이신사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엄청난 일이 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일도 오고 이게 거의 10년 정도, 2040년 정도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 그 연구자들도 대신 역사적 자료 이런 것도 보면 그때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고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료라든가 거기 이 대응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실천, 예를 들면 이 쓰나미가 오잖아요. 해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일이 오는데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지. 원래 사는 곳을 옮겨야 되는 거죠. 높은 곳, 고지대로. 그래서 주거지를 옮긴다든가 그런 거를 하라고 막 이렇게 지진 연구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마음대로 되나?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봐야 될 것 같아요. 쏟아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의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 입장은 지금 운명을 앞에 놓고 까딱하면 지진 때문에 건물에 깔려 죽을 수 있어. 그것도 아니면 이어오는 쓰나미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라는 운명의 자기 죽음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얼마나 엄청 많고 그러면 나라에서 낮은 지역에 이렇게 쓰나미 피해 입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높은 곳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못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뭔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그 발전소 있잖아요. 다이치 겐파치 제일 원작 발전소 폭발 그 사고가 났을 때 지금도 거기 사람이 안 됩니다. 30km 40 지금 막 들어 살려고 그래. 정신 나갔어 정신. 정말 저희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이면 거기 50km든 어떻게든 50km 넓다고 생각하지만 못 들어가게 하고 아예 폐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딴 쪽에 이주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나라가 해줘야지. 응? 가까이 괜찮으니까 땅 긁어냈으니까 들어가 사세요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비정한 놈들이에요, 비정한 놈들. 근데 그 국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살려고 하잖아. 아이들이 가서 학교가 있잖아요, 그 안에. 황당한 일인 건데 생각하면. 그래도 이렇게 한국 같은 데모도 하고 이 저항도 하고 막 하고 해야잖아요. 응? 안 해 얘들은. 가끔 몇 명 있긴 한데 그 힘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숙명감, 운명론적 그런 생각 그런 건가?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그런 게 아닌데. 자, 어찌됐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에必ず 発生する또 반드시 발생한다고 지진학자들의 의견, 지진학자들이 의견이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将来の被害を最小化するためには 장래의 피해를 최소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마 현재 지금 현재 お金をかける 것, 돈을 쓸 것, 돈을 들일 것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지질학자도 있고 지구과학 하신 그런 학문들이 있죠. 일본 교토 대학이라든가 도쿄 대학도 있어요. 지진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런 학자들이 엄청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도 이만큼의 경제적인 피해, 그다음에 사람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너희들 예상을 하잖냐. 그리고 실제로는 너희들 예상보다 훨씬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훨씬 크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피해를 그냥 감수하지 말고 그 피해만큼의 돈을 지금 미리 쓰나미에 피해 입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사람들을 이전시켜. 그리고 도쿄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번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망하지는 않겠지만 다시 원래 다 회복됩니다. 그 수많은 역사 동안 일본은 항상 그래왔겠지. 지진,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을 거지만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지, 살아간다는 거. 그게 지진에 대한 인간의 결론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들여서 다 옮겨 미친 듯이. 그다음에 도시 집중하지 말고 저희 홋카이도에도 사람들 잘 살 수 있게 그 신간센 다 깔고, 그다음에 규슈까지 다 이렇게 사람들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세요라고 하지만 그게 되나? 그 정도의 힘이 없습니다, 나라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가 일본이 처한 그 세계의 커다란 지진, 화산 폭발, 그다음에 도쿄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거의 망한다는 거. 그 세 가지의 그것도 조만간 2040년 전후 이런 식으로. 그게 과학적 옛날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지고 100년 주기, 1000년 주기 해가지고 지금 100년 주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올 거다라고 거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봐야죠? 역사를 봐야죠. 사실 문학하고 역사하고 사회하고 뭐 그런 것도 다 봤으면 좋겠는데, 지신또 레키시, 지진과 역사 속에 지진이 어떤 역할을 했나? 9세기 있고 9세기 이후 800년 후반부터 지진에 관한 기록의増加, 지진에 관한 기록의増加, 증가입니다. 이때부터 기록을 많이 하는 거예요. 600년 정도까지는 일본 글이 없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지진이 없었냐? 엄청 많았겠지, 똑같이. 언제는 지진이 오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활발해지면서 그 수많은 지진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게 정말 많습니다. 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진에 관한 과거의 연구, 그래서 100년 주기설, 1000년 주기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했겠어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니혼셔키, 일본 서기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가 750년인가? 그쯤 나왔죠. 일본 니혼셔키. 제가 고짓기 강의를 해서 일본 서기 강의를 안 했습니다. 일본 서기는 거의 비슷한데 이 천황의 이야기가 훨씬 깁니다. 이건 원문하고 현대어 번역본도 거의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할 겁니다. 니혼셔키, 일본 서기 니아르에 있는 기록입니다.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일본 서기 니혼셔키를 검색을 해서 지신 치면 20개 정도는 나옵니다. 몇 월 며칠에 지진가 왔다, 지진이 있었다라고,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영해학과 지으러끄네 416년 겐 나라켄데노 지신, 현 지금의 나라켄은 오사카 있고 교토가 있고, 오사카가 있고 교토가 있고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현에서의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일어났다 나라에서라는 기록에 의한 사이쇼노 지신, 최초의 지진입니다. 그 전까지 더 이전의 기록은 없고 가장 처음 기록이 416년에 지진이 있었다라는 단순하게 몇 월 며칠에 지진가 왔다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니혼셔키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내적인 거거든요. 천황의 존재 자체를, 천황의 일대기가 훨씬 더 기니까 앞부분 신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지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록이 뭐라고요? 416년 영해학교 16번에 지진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도 좀 많았습니다. 다음에 니온셔키의 고야크 교주교년에 599년에 지진으로 가옥 토가이, 가옥이 집이 토가이, 도회게 됐으니까 넘어져 무너졌다는 뜻인 겁니다. 토가이, 가옥 토가이 나도는 등의 희가의 기록, 피해 기록이 하지메다는 처음에 가장 처음 글로 써진 기록 중에서 지진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첫 번째 기록이 599년에 니온셔키. 니온셔키 문학적인 의미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니온셔키의 검색에 시락이라고 치면 300개인가 200몇 개인가 300개 정도 나옵니다. 그 책 한 권, 이 책이 많긴 한데 얼마만큼 신라의 관계 사실 적대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 안에 이제 지진 피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또 좀 더 가볼까요? 그 어떻게 나오느냐? 어떤 뒤에 사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한자로 써 있습니다. 뭐 현대 일본어 그게 아니에요. 옛날 문어문법도 이 문어문법도 아닙니다. 그냥 한자로 다 써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거를 풀어낸 겁니다. 14일 14일에 이노토키 요로노 10시頃밤 10시 무렵은 이노토키 입정이라고 써 있는데 저 시를 말합니다. 밤 10시 무렵에 다이지신가 아니면 오지신, 보통 오지신이 많이 있는데 오지신가 왔다. 아주 대지진이 있었다.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 군이주노 오토코모 온나모 사케비아이 닝에 맞았다. 군이주 국중이 온 나라라는 뜻인 거죠. 이 가운데 중은 앞에서 전부 풀을 말 때는 주라고 있고 예를 들면 시코토추이라는 한 일부만 때 추라고 있는 건데 여기 군이주입니다. 온 나라에 오토코모 온나모 남자도 여자도 사케비아이 사케부 위치는 겁니다. 고함을 치 소리치는 거야. 사케비 서로 소리를 치면서 닝에 맞았다. 아주 이리저리 도망 다녔다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잠이 솔솔 올 수 있도록 또 제가 텐션 안 높이기로 정말 작정했는데 갑자기 높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잠 깨셨죠? 안 돼. 잠 깨면 잘 땐 자야지. 야마와 그즈레 산은 그즈레 무너지고 붕자니까 무너지고 카와와 강은 아우랬다 넘쳤다. 산도 선다탕 한 거죠. 그다음 강도 막 넘쳤대. 지진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친함일까? 친함이 보통 바닷가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강을 거슬러 오잖아요. 저번에 동일본 대진일 때 내륙 강이 있는데 바닷물이 엄청나게 오르는 보셨어요? 화면? 동영상 같은 게 찾아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물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야 재석아 물 조심하라 물가에 가지 마라 항상 하셨습니다. 저는 물에 3번 빠지고 뻔했는데 다 형들이 구해줬네. 어쨌든 두시경이라고 계시는데 한번 형이 크고 난 작으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입장에서 그냥 얘가 뭐 하는 거야 구해줬겠지. 근데 저는 죽는 줄 알았어. 그런 게 3번 있었는데 어찌됐건 갑시다. 쇼코쿠노 고리노 간샤야. 쇼코 여러 지방의 여러 나라보다는 지방인 거예요. 여러 지방의 고리. 이 군자인데 우리말로 우리 고리란 말 있잖아. 이걸 고리라고 읽거든요. 군자를. 그래서 한국말에 고리란 말에서 고리라고 읽는 거라고 뭐 한국말에 봤던 그런 얘기 옛날에 했었는데. 어찌됐건 여러 지방의 동네의 간샤야. 관사나 관리가 사는 집이죠. 그다음에 보통 야크쇼인데 여기 원래 옛날 읽기가 있어요. 그냥 제가 달아놨습니다. 자, 오미타카라는 뭐냐면 그냥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노 가오의 가오, 서고, 창고, 샤지, 이 신사하고 오테라죠. 진자 또 오테라, 샤지라고 읽습니다. 사사라고. 의 하카이 살았다 모노와 카제시레즈. 파괴된 것은 카제시레즈 숫자를 모르겠고 수없이 많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이잖아요.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진치크노 히가이와 타다에 되었다. 진치크 인축이잖아요. 사랑 히토토 치크쇼는 축생인데 그냥 짐승을 말하는 거죠. 사람과 짐승 피해는 가축 피해는 타다에 되다. 아주 다대했다. 엄청 컸다가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그 니온셔키 안의 기록도 지진의 빈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좀 이렇게 주의해 볼 만한 게 니온셔키에서의 지진의 기록. 그 지진학자들이 이걸 다 읽었겠죠. 대단해.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일본과 지진 얘기할 때 저번에 제가 이걸 했잖아요. 가모노 초메의 호조케. 가모노 초메라는 그 수필가 중이기도 한데, 스님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호조키, 방장기, 호조키, 강도고치가 세 번째 해놨잖아요. 요 바로 앞에 강의입니다. 앞에 강의. 거기에 고독 상어 산쇼, 강독 3을 산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이 된 지진이 뭐냐면 세야쿠85년 8月 1185년 8월에 문지 지진입니다. 문지 지진이라고 하는데 문지 지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답니다. 이 지진에 대한 기록 중에서 이 가모노 초메의 호조기에 나오는 그 지진에 관한 대목이 정말 상세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너무 상세한 건 아닌데 지금 진도가 뭐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1185년 일본의 카마쿠라 시대, 카마쿠라 막부가 지금의 카마쿠라 막부가 시작된 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신 카마쿠라는 더 동쪽 지방에 있습니다. 대신 이 호조교에 나온 지진은 교토 부근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카마쿠라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죠. 어느 정도 조금 느낄 수 있었으나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기억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오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자, 이게 가모노 초메이노 호조기 강도 상 세 번째. 그거를 여러분 이거 벌써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해 보세요. 이 시대에 이 그림이 초점을 못 잡아. 그럴 때 항상 봐야 돼. 그냥 좀 제가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런 그림 띄워놓고 제가 들어가 설명하는데 뒤에 화면이 초점이 안 잡혀 있으면 저도 너무너무 슬픕니다. 자, 이걸 꼭 참조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공부한다는 셈 치고. 그리고 그게 1185년에 문지 지진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가모노 초메이가 기근, 그다음에 기근 굶어 죽는 거죠. 엄청나게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화재, 카사이,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을 엄청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고 쓴 수필입니다. 일본 3대 수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제3강독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잊어먹었어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붕어 뻐끔뻐끔. 자, 그리고 어떤 생각도 제가 들었냐면 겐요쿠샤노 시와 권력자의 시와 죽음은 레키시오 가에르노당한 역사를 바꾸는데, 그렇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임진왜란도 거의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하여튼 세상에 어떤 권력자들이 죽으면 뭔가 이렇게 변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 그렇다고 테러하면 안 되지. 멀쩡한 사람을 테러하면 어떻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테러를 말이 정말 사람이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민주주의잖아요. 그거를 서로 합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가서 옛날 커터걸 박근혜씩 이렇게 긁고 이재명 찌르고 이번에 그 친구 배현진이 어떻게 했다고 하잖아. 민주주의 몰라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정말 철저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없도록. 일본이 옛날에 암살이 얼마나 많은지 아베는 다른 이유로 죽긴 했지만 정치인들 암살 정말 많았습니다. 껐듯하면 죽여 그냥.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 칼질로 죽여. 일본도 가지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이 시젠사이가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이 지진이라든가津波라든가 지진에 따라서 오는 게津波니까 그런 자연재해가 정권을 바꿔주지는 않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대신 일본에서는 하나 좀 특이할 만한 게 제가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한번 화면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잠에서 쉽게 잠들 수 있도록. 자, 이 강의는 앞에 부분이 정말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산책 갔다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말도 잘 안 나고 혀도 꼬이고 그리고 몇 번을 했다가 이제 다시 찍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집하는 수고를 덜해서 그런가? 근데 저는 그냥 제 강의를 그대로 보려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학교 수업에서 앉아서 앞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듣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편집 기술이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편집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하잖아, 유튜버들이. 저는 그런 택도 없어. 어쨌든 지금 자연재, 지진이란 게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그게 정치를 바꾼 좀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텐쇼 다이지신, 텐쇼 시대의 커다란 오지신이라고 읽어야 돼요. 커다란 지진이 있습니다. 언제? 생코야크 하지주로번에 1586년 이치가츠 주 하치니치 1월 18일 날 빨간색으로 도쿠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카라 마모타 지신. 여러분 제 그 전국시대 강의도 보시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강의 보세요. 다 해놨습니다. 조용하지 잠 깬다. 보세요. 거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언급한 것 같기는 간단하게. 수많은 역사적 사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도쿠가 이에야스를 에도 시대에 이끈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마모타 지킨 마모를 지키다 마모타 지킨 지진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텐쇼 오지신 1586년.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 역사 얘기는 거기도 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오다 노부나가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의 아들, 오다 노부카츠였었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말고 삼법사를 해가지고 다른 아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래 딴 아들이 이러다 밀려나게 생겼네. 그래서 어디에 손을 내미냐면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야, 나 좀 도와줘. 응? 나 좀 도와주면 어떻게 해줄게. 나 좀 도와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싸우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완전히 모든 걸 이렇게 이렇게 통일하기 전입니다. 바로 전.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가 자기 주군이잖아요. 주군이기도 하고 옛날에 사연도 좀 있습니다. 도쿠가 이에야스하고 그 오다 노부나가는 그 얘기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오다 노부나가 아들의 편을 들기로 합니다. 같이 싸워줍니다. 그게 뭐냐면 코마키 나가쿠테노 타다카이. 코마키 나가쿠테노 읽습니다. 의 타다카이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도 막 싸우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깁니다. 이겼어. 근데 역사는 참 이상한 건데 그 노부나가의 아들이었던 그놈이 싸우기가 싫었나?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야, 이렇게 서로 협상해가지고 야, 전쟁 끝내자. 말도 안 돼. 도쿠가 이에야스는 목숨 걸고 나가 싸웠는데 그 자기를 나랑 같이 싸우자고 한 녀석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싸우다가 말고 가가지고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나를 잘해달라고 하겠지. 해준다고 했겠지. 그래서 도쿠가 이에야스는 싸울 명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러나 버립니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고마키 나가쿠테노 타다카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쿠가 이에야스는 존재가 토벌해야 될 존재. 근데 그 전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온갖 지방들을 전부 다 토벌하고 다녔습니다. 전부 다 시코쿠까지 가가지고 이번에 오른쪽에 섬이 하나 있잖아요. 엄청 큰 섬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여기에서 진 거예요.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그래서 뭘 했냐면 잠깐 여기는 그게 안 나오죠? 성에다가 이제 전초기죠, 있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쿠가 이에야스는 에도, 지금의 도쿄 쪽 아니라 그 원래 영지가 따로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위해서 그 도쿠가 이에야스가 있는 가까이 있는 다른 성들에다가 군량미를 막 비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준비를 막 하는 길도 뚫고 막 할 때야. 그런데 자 토벌하러 가자 어떻게 했냐면 대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텐노 천황의 명령, 천황의 허가, 천황의 허가를 받고
그것도 받은 거죠. 가서 제가 저 녀석을 토벌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놈이 되는 겁니다. 도구에서. 그리고 토벌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난 겁니다. 텐쇼 오지시. 그러니까 성도 엄청 많이 무너지고 막 그랬어. 어떤 성에서는 한 성이 다 무너져서 그 일족이 씨가 다 죽었다고, 다 죽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 덕에 뭐 진도 추정권 7, 8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여러 책들에서 텐쇼 오지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였겠거니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이에서 토벌하는 그 계획을 중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뀐 거죠. 살아남은 도쿠가이에서는 나중에 토요토미시 가문을 씨름하려 버렸죠. 전부 다. 그리고 에도 막부, 에도 시대를 열고 260년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진이 역사를 바꾼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도 지다요 가노니 시다 시젠 사이가, 에도 시대를 가능하게 한 시젠 사이가, 자연재해입니다. 근데 이 시대 보면 1586년이면 뭔가 떠오르잖아. 우리는 임진왜란, 정유자란, 이 망할 놈의 새끼. 죄송합니다. 한반도 사람들은 당연히 분노해야 되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조선 침략인데 원래는 조선 슈페 출병이라고 보통 일본에 씁니다. 조선 침략의 도끼노 히토죠. 동기의 기깎게노 히토. 하나가 아닐까? 지진이. 그 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항상 지진이 작고 크건 가끔가다 큰 게 탕탕 터져서 그런 거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 계획을 세웠다고 제 역사 보세요. 다 얘기해놨어. 중국까지 점령해서 어디에는 천황이 사는 동네를 만들고 어떤 데는 지들이 사는 동네를 만들고 다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진이 있는데 지진 없는데 한반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뭐죠? 그냥 진짜 아무런 별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그런 지진을 커다란 피해를 봤잖아요. 이 토벌할 그런 계획까지 이제 포기할 정도의 커다란 지진이 있으니까 많이 죽었어요. 정말 그 시대 이 지진에서. 그래서 조선 침략에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없으면 그냥 생각이 뿐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화면 잘 됐나 볼게요. 글씨는 잘 잡네. 지금도 옛날대로 돌아갔습니다. 뭐냐면 배경을 검정으로 하고 흰색의 그 아웃라인을 이제 녹색으로 줬는데, 자 가보도록 합시다. 몇 분 정도 됐나?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1590년에 어떤 지진이 일어났냐면 케이초 후시미 지진. 게이초 시대에 후시미 성이 있거든요. 후시미 성에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거기 지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컸다고 하는데, 그런데 1596년이면 1592 생고야그 기요진이 임진왜란, 1597년 청유자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두 번의 조선 침략 가운데서 97년이면 정유자란 바로 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또 제2차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쿠가와 이에야스 하는 그것 뭐죠? 이렇게 토벌하는 것도 지진 때문에 멈췄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지진 때문에 지진이 없는 땅을 갖기 위해서 갔나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을 할 뿐인 거죠. 이게 뭐냐면 세계가 안테이 시대에 이르렀기노, 정권이 안테이 시대로 안정되어 있을 때의 신사의 진재거든요. 지진에 의한 재해니까 진재는 시젠 사회가 돼 아르다게 자연재해일 뿐, 자연재해에 불과한 거야. 커다란 지진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제2차 침략을 한 거잖아요. 정유재를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에도 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도 몇 번의 커다란, 그러니까
에도 시대 초기에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있습니다. 아까 백년설 얘기했죠. 백년주기설이라는 지진도 있다고 했잖아요. 100년 정도 될 때마다 한 번씩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슷한 양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2040년 무렵 앞으로 10년 정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 역사적 이 주기에 따라 100년 주기설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사카 아니면 도쿄에 여행을 가셨다가 그때 건물에 파묻히시거나 쓰나미에 쓸려가시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한신 아와지 다이신설이죠. 한신은 뭐냐면 항이 오사카고 신이 코베입니다. 근데 코베에서 엄청난 일이 났었잖아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때 제일교포들도 1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행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여행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살아가지고 나갔나? 하여튼 여러분이 가서 건물에 깔려 돌아가시거나 해일에 쓸려가지고 돌아가시면 운명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에도시가 쭉 흘러서 이제 에도시 거의 말기쯤이 됐습니다. 이제 메이지 들어가기 전에 에도 지다이노 나마즈토 지신. 자, 에도 시대의 말기에 1850 몇 년 무렵인데 나마지 아세요? 일본어? 메기. 메기입니다. 메기와 지진. 메기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를 알려줘라고 그게 아닙니다. 지진의 전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본진이 오기 전에 그 앞에 사전 지진이 있었다는 알 수 있겠지만 절대는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예지할 수 없습니다. 지진은. 어쨌든 에도 시대에 안세이노 다이오 지신, 안세이노 다이고코 해가지고 여러분 요시다 쇼잉 죽은 거하고 제 역사 보세요. 꼭 에도 시대 역사, 그다음에 막부 말기 역사, 그다음에 요시다 쇼잉 봐도 괜찮습니다. 안세이노 다이고코는 뭐냐면 막부에 가장 타이로 대로가 있는데 가장 높은 정치 있는 정말 총리쯤 되는 건데 총리가 반대편 세력들을 엄청 탄압하고 죽인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시기에 오지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언제? 1855년 1855년 후부터 뭐가 나냐면 이 매개가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좀 볼까요? 근데 이 시대에 지진이 하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세 개가 일어납니다. 보시면 안세 도카이 지신, 안세 동해 도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뭐죠? 에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도쿄 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동해라는 말은 그게 1850 1855년에 그다음에 안세이 난카이 지신, 안세이 남해 지신인데 이게 1854년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안 써놨나? 그러니까 안세이노 오지신이 있고 안세이 도카이 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안세이 난카이 지신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자,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죠. 엄청난 피해를. 그게 뭐냐면 잠깐만 앞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아까 동해란 말 썼잖아요. 도호카이가 뭐냐면 여기 도쿄가 있잖아요. 도쿄입니다. 여기가 도호카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난카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도난카이, 동남해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토호쿠 이쪽이니까 이쪽에 일어난 거잖아요. 이쪽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게 10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여기서 오사카, 코베, 여기는 시코쿠에 어떤 동네가 있을까? 고치라든가 그런 데가 커다란 피해를 볼 거예요. 나고야도 마찬가지고.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나고야에 어느 정도가 치나미에 다 잠기고 그런 다 와 있습니다. 벌써. 바닷가 동네에서는 지금 뭐가 있어요? 치나미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피할 수 있는 그 높은 거 그게 엄청 많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벌써 일본에서. 치나미가 왔다 그러면 뭐죠?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가야죠. 그것 말고도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놨습니다.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요. 어쨌건 여기 이때 전부 지진이 났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트리플.
잠깐만요. 여기서 안세이지다에 1850몇 년, 54년, 50년 세계가 일어나는 거지. 커다란 지진이. 그래서 이 이후에 니아크시르의 이전어 200종류 이상의 오나마즈 커다란 맥이 냄자입니다. 커다란 맥이 오나마즈노 우키요에 오나마즈의 우키요의 풍속화가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언제 강의할 겁니다. 우키요에는 제가 자료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제가 이 그림들 제가 많이 쓰는 건들이 전부 다 우키요입니다. 대부분. 저작권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우키요에 우키요 뜬 세상 부요세인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풍속도 그리고 그 유광 얘기도 그리고 그다음에 뭐 가부키 배우 얘기도 그리고 막 그런 겁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자, 이 200종류의 이 풍속화를 그렸는데 이 오나마즈 커다란 메기에 대해서 메기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그 땅속에서 몸부림쳐가지고 지진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대요. 메기를.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시대에 그런 풍속가 재미로운 거지.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나무 파나 목 파나 해가지고 컬러거든요. 그런 막 찍어냈는데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사회 풍속을 이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뭐 그래서 불법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마즈가 뭐냐, 그런 그림들의 내용이 뭐냐면 나마즈 타이지, 나마즈 퇴치, 나마즈를 퇴치하는 뭐예요? 나마즈가 지진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진을 퇴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유소의 자이상을 우바타 나마즈, 후유소, 부유층의 자이상을 재산을 우바타, 팔자니까 뺏은 매기. 이 가난하고 그 피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이 나마즈, 지진으로 상징되는 나마즈가 지진이 부유한 녀석들이 커다란 집도 다 일시에 망가뜨리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라와레 떼기다 3匹の 나마즈. 도라와레 잡히는 거죠, 포자니까. 잡혀온 3마리 나마즈. 매기 얘기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거요. 3마리 매기는 뭐예요? 아까 말한 거죠. 이 지진, 안세이 난카이 지진, 그 다음에 앞에 거 토우카이 지진, 그 다음에 안세이는 오 지진까지 3가지. 그걸 매기 3마리, 3匹를 표현한 겁니다. 자, 나마즈 에노 카이세. 매기 그림 해설이가 돼 있는데 이제 해설을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자, 기다려보세요. 그림은 제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제가 지적하면서 할게요. 마우스 안 키웠다고 크기를. 자, 그럼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 봐요. 마우스 보이세요? 제가 마우스 잠깐 키울게요. 그럼 볼까요?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그림을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열 몇 장이 있습니다. 오 나마즈오 코라시메르 민슈노 승아토 엥아이타 또 나마즈에 되어 있습니다. 오 나마즈 커다란 매기를 고라시메르 이 칭자입니다. 칭벌을 할 때 응징하는 민중의 모습을 엥아이테 그린 나마즈의 매기 그림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 사람들은 게이샤입니다. 게이샤. 그러니까 육아계에 있는 유녀들. 그리고 뭐 신분들 여기 이거는 사무라이 같고 부엌화 들고 있고 여기 보셔요. 부엌화 들고 있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네. 여기 다 주먹으로 때려서 얹어주고. 그리고 유녀도 자기의 이게 뭐죠, 여러분? 머리에 있는 꽂는 비녀잖아요. 비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샤미생 가지고 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곰방대도 있네. 곰방대 가지고 때리시는 분도 있네. 또 아기가 작은 메기, 그러니까 이건 여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아마 상징적으로는 작은 메기를 막 이렇게 근데 아기가 왜 곰방대를 들고 있는 거야? 미성년자 안 되는 건데. 자, 이런 그림이 풍속화로 많이 유행을 합니다.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고 메기를 퇴치하는 거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걸 에토키라고 합니다. 그림 필기. 자, 그 다음에 요나오시 또 나마즈노 조. 요나오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매기의 청. 매기에게 청이 있다. 뭐냐면 미진가 살했다 의인화된 나마즈가 매기가 히사이샤오 스크테이르. 히사 피제자. 우리말은 뭐죠? 피제자가 뭐지? 우리는 이재민.
피해자를 스크 구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뭐예요? 매기가 사람같이 하고 있잖아. 그다음 매기 이 사람을 깔린 사람을 구하고 있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게 뭐야? 또 사람을 구해주는 건가 보다 이것도. 그리고 이 사람은 깔려가 다리 건물에 깔려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속화 돼 있고 아까는 매기를 이건 얻고 있구나. 이 사람을 얻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런 풍속화 돼 있고 이런 걸 읽으면 재밌는데 지금 요 나오시라고 써 있죠? 요 나오시 요 글자입니다. 자, 나마즈노 조 잠깐 보세요. 요 세상새 나오시 이 약간 염자 매기의 노정 나사케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렇고 여기 나사케라고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화면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면 되는구나. 제가 방해꾼이었네요. 자, 이거는 이바라기県카시마 진구니아르 신세키라고 해야 되나? 카미노이신 거죠. 이바라키현의 이바라키입니다. 저 옛날에 이바라기라고 맨날 읽었어. 자기가 틀린 건지 몰랐어. 그다음에 카시마 진구, 카시마 신궁, 신사 같은 거 말합니다. 천황이 모신대요. 사실은 신궁은 에 있는 신석입니다. 이거를 뭐라면 여기 써 있죠. 여러분 요석이라고 하는데 요석이 뭐냐면 요석 읽을 때는 카나메이시. 카나메는 어떤 거에 초점, 이렇게 요점, 코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매기의 머리에 누르면 매기를 잠재울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발버둥치는 거. 재미를 하는 거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으면 이런 발상까지 했겠어요. 그 카나메이시로 오나마조 세야체스 커다란 매기를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은 매기들도 이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카나메이시라고 하는 거고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매기가 또 왜 나왔을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 카나메이시노 방어스를 터쳐. 카나메이시의 방어스는 그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도중에 이네모리오스를 카미. 이네모리오스를 꼬박꼬 조는 거. 조는 신. 이게 신인데. 근데 여기서는 카나메이시를 가지고 이렇게 눌러놓은 건 아닌데 이 나마즈가 매기가 커다란 이렇게 지진에 의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온통 쑥밭을 만들고 있는데 이 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가서 할 생각을 안 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 거잖아요. 낮잠만은 졸음을 존다든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떤 비꼬는 얘기인가 이거는? 또 볼까요? 그다음에 캥오치카때 검을 써서 오나마조 세야츠스를 큰 매기를 세야츠스를 제압하는 카시마 다이묘징. 카시마 아까 그 진구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 대명신은 다이묘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 옛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 신이 근데 여기서는 아까 말한 카나메이시가 아니라 자기 칼 가지고 이렇게 매기를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 거겠죠. 감사하게.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잠깐만요. 오나마죠 세이하츠스르 신. 커다란 매기를 제압하는 신이라고 제가 대충 제목을 달았는데 보시면 사람을 인화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가부키 배우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많이 들어본 가부키 배우가 생겼잖아요. 남자 배우가 뭔 역할을 하는 거면 카나메이시 요석에 써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무슨 신이 있어. 안 보여 잘. 카시마 다이진구. 아까 카시마 이 진구라고 있었잖아요. 대자가 넣네. 카시마 다이진구에는 신인가 보다 이 사람은. 신이 뭐야 이거 뭐를 레이저를 발사한 거야? 뭐를 발사한 거야? 하여튼 찍 발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뉴오보는 이 보통 만호라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딴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관직의 뉴오보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시 여기는 부시 무사입니다. 이름 같은데 무사의 이름 무사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러 여기 괭이 같은 거 톡 같은 거 되면 이건 저기죠. 쇼쿠닝
뭐라 해야 돼? 장인들을 말하는 거죠. 뭘 만드는 사람들. 그런 그림도 있고. 왜 매기라 했을까? 근데 요거는 요 그림이 요겁니다. 세상은 안생 시대의 백성은 닝약하다. 아주 뭐지 이렇게 활기가 넘치다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기가 있는데 매기를 이 카나메이시로 매기가 잘생겼죠, 여러분. 이거는 그렇죠. 카나메이시를 끈으로 밧줄을 묶어놨어. 그러고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돈이 있는 거야. 돈이 떼돈을 번 거야, 이 사람은. 응? 그렇죠. 떼돈을 벌었어. 누가 떼돈을 벌었을까요? 응? 이 지진이 일어나면 건축붐이 일어나잖아요. 폐기물 처리 업자도 있을 테고 건축붐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 다음에 부시다치또 오나마즈 무사들과 커다란 뱀장어, 이 뱀장어야 맥인데 이거는 무사들이 이 매기를 제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어보면 12명이야. 그래서 12지 그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막 찾아봐야 되는데 그까지는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가부키 하이유노 단주로가 카나메이 시대 가부키 배우인 단주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단주로가 일본 슈메 선명의 이름을 이어봤습니다. 1다이메, 2다이메, 3다이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요석으로 카나메이쇼 오나마조 오사에콤데이르 커다란 이 매기를 이렇게 뭐죠? 오사에콤이니까 제압하고 있다. 이것도 세아치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석인데 사람이야. 스님같이 생겼어.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근데 여기 이게 뭐죠? 이게 수염인데 수염에는 이 옆에 있는 털로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런 거고 여기는 가부키 배우입니다. 이때 사람들한테 가부키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 문화로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부키도 좀 있으면 합니다. 지진을 오고시다 니기노 오나마죠. 지진을 일으킨 3마리 커다란 메기를 카바야키니 시오토스르 신가. 카바야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기 뭐지? 뱀장어구이 장어구이를 아시잖아요. 장어를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뼈 빼고 이게 네모네모하게 잘라서 굽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작게 하지만 이건 좀 크잖아요. 거기다 간장 소스 발라 막는데 밥 위에 얹어가지고 그게 카바야키입니다. 보면 이게 카바야키입니다. 이 가게 이름인 거야. 여기가 카바야키 집인데 뱀장어 원래 뱀장어 뱀장어 구이인데 그거를 이 3마리 메기 누구예요? 아까 1854년 5년에 일어난 3번의 커다란 지진을 상징하는 그래서 붙잡아 여기 끈으로 보세요. 화질 별로 안 좋은데 끈으로 다 묶어 왔어요. 이렇게 포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뭘로 하려고요? 처벌하는 거야. 이제 메기구이, 메기 간장구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신인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그림은 여기까지 같아. 더 있나? 또 있네. 자, 이거는 지신과 다이쿠 나도노 쇼크인이와 지진은 다이쿠 이게 대공은 뭐냐면 목수를 말합니다. 등의 쇼크인이와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카네오 카상이를 돈을 카상이를 벌 수 있는 요이 찬스 좋은 기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건물 짓고 목 쓰고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복장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메기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메기를 제압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칠복신 중에 하나 같은데 누가 돈을 막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진도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인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자,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 제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이 쭈그리고 앉아서 했더니 막 힘이 들어. 다리에 피가 안 통합니다. 자, 잠깐만. 자, 이어서 가봅시다. 에도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이지 시대가 들어온 거잖아요. 메이지 시대의 역사 강의 이제 이어갑니다. 1880년 세합비아크 하치주네 지진 가까이 개세 지진학회 지진 가까이가 개세 결성입니다. 처음으로 지진에 관한 학문을 이제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지진학회가 생깁니다. 그게 그 당시 지진학회가 현재는 겐 니온 지진 가까이 지금은 일본 지진학회가 있습니다.
도쿄 대학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생기고 연구를 하는데 초기 당연히 뭐 특별한 게 있었겠어요. 커다란 지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건 왜 골랐냐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만 고른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칸토 다이신사이 관동 대지진 언제는 1923년 생큐야근 23년 그가츠 체이타츠 9월 1일입니다. 모사이노 이날 이 관동 대지진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정도 전우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이 일본은 9월 1일이 모사이노 방제인 재난 방지의 날입니다. 지금도 이걸 기념해서 기억하자는 얘기겠죠. 자, 근데 여기 때 조선인이 학살을 당합니다. 자 발음을 못해가지고 자부덩 방석 1번 자부덩이거든요. 근데 안 됐나 봐. 오라이 빠꾸 이렇게 하는데 무슨 당연히 발음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지금 참겠어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 좀 차분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라이 빠꾸 이렇게 하는데 되겠나요, 발음이? 그래서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1000몇 명이. 중국에서 우리 임시정부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다. 죽은 사람이 학살당한 사람. 근데 이 하기하라 사쿠타로 시인입니다. 하기하라 사쿠타로가 어떤 시를 썼냐? 짧은 시입니다. 긴지치 쇼감, 근일 소감. 어떤 소감이면 요즘 요 며칠의 소감을 자기 느낌 봐. 소는 곳이 아니라 느낌 바가 되는 겁니다. 근일 소감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조센지 아마타 고로사레 소노치百里の間に散らなれり我怒りて見る何の残虐죠 되어 있습니다. 조센지 조선인이 아마타 이거는 수다 한자 써가지고 다수 수없이 고로사레 죽음을 당하는 거죠. 죽음을 당하고 소노치 그 피가百里の間に백리 사이에 이런 백리는 일본 백리는 엄청 긴 겁니다. 치라나레리 치라나루가 지금은 늘어서다 늘어놓다는 뜻이거든요. 레리는 완료입니다. 늘어져 있구나 피가 백리나 이어져 있구나 느낌입니다. 와레 와타시 나는 이까리 때 분노하며 미르 보시자죠. 지금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분노하며 본다. 난너 장격죠. 이 무슨 감탄사입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슨 뜻이 아니에요. 이 무슨 장격 이게 참 비참하다 할 때 참이거든요. 미지매다 학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잠깐만요. 이거 하면 잠깐만. 지금은 잔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남길 잔사 쓰거든요. 어디 갔어? 요 참자를 안 쓰고 지금은 그냥 남길 잔사 씁니다. 이렇게. 장격이라고 이 참학이란 말은 사전도 안 나오는 말입니다. 자, 장격 이 무슨 비참한 학살이냐 느낌입니다. 조선인 죽청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뭐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얘기 너무 유명한 독을 풀으려고 한다는 일본 내막 소문인데 거짓 헛된 소문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태가 그 커다란 지진이 흉흉하니까 그런 걸 잡아서 그런 학살을 벌인 거죠. 이 나쁜 놈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선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딴 나라 대만 사람도 죽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발음이 안 되는 일본 지방 사람도 있잖아요. 또 넘어가 봅시다. 칸토 다이신사이 관동 대지진에서 그러니까 도쿄에서 지금의 도쿄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2040년 앞으로 아니면 지금부터 10년 정도 사이에 다시 100년 주기의 지진이기 때문에 일어날 거다. 대신 지금보다 10배는 더 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이 실제로. 자, 그러니까 지진에 얽힌 이런 저런 시들 쇠퇴를 비판한 거죠. 하기하라 사쿠토라는 시인. 제가 시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사람 시도 옛날에 우리 그 친구들이랑 같이 번역도 막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944년 이제 거의 태평양 거의 마무리될 때쯤이잖아요. 생규약 연주연에 주니가치 나노카 12월 7일에 도난카이 지진, 동남의 지진. 아까 말했잖아요. 도카이 동해란 말은 도쿄 쪽. 남해는 지금
오사카, 그다음에 코베, 나고야죠. 그 중간에 동남해입니다.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도 엄청 컸다고 하는데 대신 일부에 이 언론 통제를 했기 때문에 지신사에모権力により 임페이사레를 지진조차도権力により권력에 의해서 군부죠. 임페이사레 은폐되는 거예요. 숨겨지고 가려진 겁니다. 많이 몰랐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때 폭격도 뭐 일본의 미국 애들이 뭐죠? 폭격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다른 지방 사람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딴 동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조금 한참 딱 지나가서 여러 가지 지진도 또 있는데 많습니다. 지진은. 근데 우리가 많이 사실 저한테 기억나는 거죠. 한신 다이신사이.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사카입니다. 신은 코베 할 때 이 코입니다. 그래서 한신이 된 겁니다. 한신 타이거즈 여기 들어보셨죠? 한신 타이거도 한신은 뭐예요? 한신? 중국의 그 양반? 응? 한신이 그거죠. 어릴 때 비굴하지만 그 동네 깡패놈 가리사에로 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장래 미래에 큰 일을 할 일인데 겨우 이깟 수치쯤이야 하고 했다는 거. 그 한신 아닙니다. 얘는 오사카와 코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오사카보다는 코베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이때.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뉴스도 많이 보고 1995년 1월 17일입니다. 지금은 원래 이름은 효고계 남부지진, 효고현 남부지진이 지금 원래 이름이 정식 명칭입니다. 한신다이 오사카 코베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걸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뭐죠? 그 기억 그걸 좀 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이름을 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지진研究, 지진 연구, 지진가学問を 츠쿠라세, 이지사세르. 지진이 학문을 츠쿠라세르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게 만든다. 지진학이라는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예지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뭐 결론 방제가 문제인 건데 사후적인 문제. 자,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얼마 전에 히가시니오 나이신사이 동일본 대진지 우리는 대지진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진자를 맞습니다. 지진제 신사이라고. 2011년 3월 11일 매그니튜드 기요텐제로 9.0입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 기록된 거 가장 큰 지진입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아주 옛날들은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록이 다 있어. 동영상들이 다 찍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지진도 그렇지만 해일이 와가지고 문제가 난 거죠. 근데 원자력 발전 폭파된 거고. 이때 저는 이게 2013년 3월 11일인 줄 알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2011년인지 몰랐어. 아이 바보같이. 요거에 연동돼가지고 요 3월을 봤었나 봐. 그래서 이번에 좀 보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제가 많이 방송에 본 게 뭐냐면 지신고 와타시와 카왔다.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바뀌었어. 나는 변했어.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허물을 깨달았든 서로 상부상조로 잘 살자고 다른 사람도 아끼면서 살자고 해 그런 느낌을 가졌나? 지는 몰라도 뭔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작가고 사람들과 정말 많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토이유라고 하는 가모노 초메이의 히니크다 겐쇼노 사에게 가모노 초메이가 히니크면 비꾼 거예요. 히니크 어디에서? 호적기에서. 아까 호적기 강도 있어요. 세 번째 거기에서 엄청 비꼬 왔습니다. 야유회랬어요. 이 엄청 비꼰 현상이 겐쇼노사이 현상이 재현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가모노 초메이가 그 호적기 제가 세 번째 강독에서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 돕고 양보 이제 지진 끝난 다음에 지진 일어난 다음에 양보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대로 똑같은 그 욕심이 넘치고 막 탐욕스러워 그런 인간으로 바뀌더라라고 이 가모노 초메이가 적어놨습니다. 그게 이 시대가 똑같이 가모노 초메이의 생켄노메 가모노 초메이 성견지명 성견지명 들었죠.
성경 먼저 보고 밝은 거야. 잘 알 수 있는 거. 성경 지명인 거죠.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지진 보면서 똑같구나. 이 카모노 초메이가 800 거의 900년 전에 쓴 그 수필에서 쓴 커다란 지진에 대한 재해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풍경과 이 시대의 풍경이 지금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지진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또 가봅시다. 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 다음에 결론은 호돈도 가와떼네 거의 바뀌어 있지 않다. 그 지진의 신살, 지진 재해를 당한 후에 반응은 100년 전이야,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몇십 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 그럼 결론 뭐냐면 이치시대끼니 일시적으로 가왔다 요온이 변한 것처럼 간지때 있다답게 느끼고 간지때 있다답게 있었을 뿐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피해자니까 서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해 하다가 나중에는 좀 지나니까 끝낼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모노 초메이가 엄청 비판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다란 지진이나 해일이 오고 하면 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포지티브한 게 있습니다. 뭐냐? 겐세츠 붐부터 유 아이러니 또 건설붐 겐세츠붐이라는 아이러니 다 홀당 날려 먹었는데 할 일이 생긴 거죠. 전설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콩 제네콩은 제네럴 컨덕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전반적인 청부업자를 말합니다. 이거는 건설업자, 건축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 청부업자들. 이번 제네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지금 뭐죠? 오사카에서 만파크 엑스포를 합니다. 내년이죠. 근데 건물이 다 못 치고 막 어떻게 했는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만큼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만큼 2배를 올렸다는데 더 들 거라니까. 그래서 막 중지하고 뭐 연기하자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건설하는 거를 제네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래? 일본은 얘는 건설 쪽이라고 했었는데 겐세츠 쪽이라고.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4대강 그게 그거잖아 결론은. 자 어찌됐건 건설사들도 먹여 살려주는 그러면서 경제도 발전하고 한다는 논리상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금 노도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야 돈도 없어. 오사카 반파크 엔기 오사카 만국 박람회 엑스포 연기할까? 어떤 누구죠? 그 사나에 무슨 사연 이름이 안 나네. 여자 장관이 있는데 완전 오른쪽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기시다한테 우리 연기하면 안 될까? 라고 제안했다고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 오사카 엑스포 연기와 히사이치 흑고 피제지 그러니까 이제 재해를 당한 지역을 흑고 부흥시키자. 그렇죠. 그러면 뭔가 건설붐도 일어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메치 데아리 파메리고 아타라시 하지마리 데모 새로운 하지만 시작이기도 하다가 되는 계좌대끼나 코가 이 말은 정말 잔인한 말이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안 쓰면 좋겠어. 경제적인 효과 계좌대끼나 코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지진으로 거의 폐허가 됐던 곳들도 전부 다 재건을 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은 스촨, 그다음에 튀르키예하면 그런 동네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란이라든가 딴 지진 되게 많으니까 전부 다 그 나름대로 다 사회에 부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역설적인 면도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역설적인 그게 있으려나? 파괴된 게 얼마인데? 자, 어찌됐건 이전의 요나 이상과 같은 이전의 요나 교다의 지진과 거대 지진이 히토비토니 사람들에게 아따에르 주는影響와 영향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거에 대한 결론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결론은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관련된 위대한 문학이라든가 뭐 그런 건 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은 방법은 지신도 더머니 있기를
지진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진과 또 좀 한 발짝 나가서 지진과 요치카노가 지진은 예지 미리 알아까지면 싫을 것도 미리 아는 게 카노가 가능한가? 아까 지진 영수라든가 여러 가지 영수들이 있습니다. 했지만 요소와 예상은 되기를 예상은 할 수 있지만 100년 주기 지진, 1000년 주기 지진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요치와 흑가노 미리 아는 것은 흑가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치레 대기나 타이세기도 물리적인 대책은 뭐예요? 안 넘어지 내진 서기가 되는 집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옛날 지은 집이면 보강을 한다든가 그리고 쓰나미가 오는 지역이면 딴 데 높은 곳으로 이주를 한다든가 쉽게 되지는 않는 거지만 그 다음에 사이가 히가이 계획인가 재피해 경감이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피해를 어떻게든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이슈tek이나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결론은 이 지진재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높은 데로 다 옮겨야 되는데 돈을 안 쓰는 거야 나라가. 그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방파제를 지금 10m인데 30m, 40m 높인다고? 그것도 그래.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 지진학자들이란가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하지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워낙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누구냐면 기키카니 히어로가 위기관리 평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 사사 아치유키 이 좌자인데 사사라고 저도 좀 낯섭니다. 사사 아치유키. 자, 이 사람이 기키가니 히어로가 위기관리 평론가인데 어떤 말을 했냐면 희간때끼니 준비시 낙간때끼니 다시오세요. 비관적으로 준비하고 낙관적으로 대처하라. 여러 가지 여러분 좀 생각하면 금방 알겠죠. 더 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막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막 준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게 일어나면 낙관적으로 이 말을 많이 새겨봐야겠죠. 그렇죠?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의 지진이 일어날 거다. 도쿄에는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난카이 트러프 지진은 오사카, 나고야 그런 데서 지진도 있고 해일이 올 거다. 쓰나미가 다 알고 예상이 된 거 10년 이내에. 지진가 오거르고도 시리 나가라. 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피맵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끼를 것도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잊고 살아야지, 그렇죠? 잊고 살아야지. 그거 다 어떻게 알고 잊고 사는 거죠. 요거에서 대처 사전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도. 사케를 걷거나 대기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마이. 시적 이제 이야기 문학 같아. 운명 앞에 다타 히토비토 세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각자마다 여러 가지 여러 정보들을 알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요. 그 얘기. 그래서 저번에 어떤 동의 강의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자기 차는 그 이부자리 위에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는 신발. 지진이 나면 유리들이 다 깨지니까 그거 모르고 막 튀어나가다가 발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머리맡에 신발. 그 찔러도 괜찮은 안전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휘슬, 호루라기. 깔렸을 때 호루라기 보면 알잖아요. 빨로 힘들잖아. 호루라기 2가지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 가시면 2개 준비하세요. 뭐요? 신발을 머리맡에 놓고 주무세요. 그리고 호루라기를 하나 사서 핸드폰에 키홀더처럼 하고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갑자기 일본 가기 싫어지지 어떻게 왜? 올해 이제 오사카 갈
계획이 있는데 자, 또 가봅시다. 지신 또 문학, 지진과 문학. 문학이라는 건 뭔가 있으면 항상 달라붙잖아요. 문학도 그런 거야. 어떤 소재가 있으면 그걸 꼭 하려고 해. 근데 보통은 지진을 앞둔 것보다는 지진이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 그쪽 작가들이 경험하면 신사의거 문학, 진제후, 그러니까 지진 제후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품들 꽤 있습니다. 정리된 게. 그다음에 오지싱어 대지진을 나이자인의 시다 사크인 제자로 삼은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어디였어? 그리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커다란 엄청난 지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과 아르니모 가까워요. 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가타 스이소대 대형 수조 스이소대 간쇼교 카우토와 관상어를 기른다는 무슨 마음일까? 일본에 요새 얼마 전에 어떤 유행이 있으면 메다카 아세요? 일본에 사시는 분들 송사리, 계량 송사리 색깔들이 막 있고 유전자 조작되어가지고 어떤 데 잡혀갖고 그랬거든요. 왜 송사리 붐이 일었냐면 송사리는 조그만한 그릇에서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단잉어나 니시키고 아니면 금붕어, 킹교 일본도 되게 유명하니까 그것들은 그릇이 커야 됩니다. 대형 수조 같은데 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진 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을 당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수조에 물이 흔들리면 난리가 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떤 강의에서 또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세수대에 들고 가다가 세수대에 물이 반쯤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 거실에서 한번 엎질러 보세요. 와이프한테 맞아 죽거나 그럴 겁니다. 그 세수대에 반밖에 없는 물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쏟아지면? 그런데 이만한 5자, 6자 되는 대형 수조에 깨져가 물이 한번 쏟아져 보세요. 난리 난 겁니다. 밑에 지금 물 다 새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피해가 있으니까 그 나중에 송사리가 붐이 일어난 게 그래서 조그마한 그릇에 용기에 송사리를 키우겠다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지진 때문에 저는 생각했었는데 자 어찌됐건 지진을 인생의 일부다 인생의 일부다 삶의 일부라고 우케이레테이르 수용하고 있나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피해를 덜 적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금붕어 킹교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금붕어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어. 저 난주하신 분의 이상민 씨인가 해가지고 그분이 책을 쓴 게 아니고 난주 전문 책인데 그것도 책 꽤 괜찮은 책입니다. 그거 말고 전반적인 금붕어에 대한 이 키우기 책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금붕어 키우기. 킹견어 소다테 가타. 누가 썼다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꾸준히 엄청나게 팔리지 않지만 꾸준히 2권, 3권 계속 나가는 책입니다. 제가 옛날에 니시키고 비단잉어를 거의 1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을 봤어요. 제가 어떤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면 끝이 보여요. 끝이. 여기는 더 팔 게 없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단잉어에서 떠났습니다. 제 블로그는 되게 유명했거든요. 코이가 잉어고 가는 집까지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킹 비슷하게 써가지고 딴 포스팅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폐쇄를 했는데 그리고 비단잉어 세계를 저는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금붕어도 같이 했으니까 금붕어 책을 썼습니다. 제 금붕어 얘기는 저 나름대로 괜찮은 뭐가 있습니다. 비밀이 힘이 증가 시크리트가 제 책입니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금붕어 일본 사람들이 그런 커다란 수조에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전기가 끊기면 산소 공급이 공기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기가 다 죽습니다. 관상어들은. 근데도 키우는 거 보면 뭔가 체념인가? 그래서 제가 금붕어 생각이 나가지고 한 겁니다. 자,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 한자 사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신청해 주세요. 제가 손해는 안 봅니다. 이익도 안 보는데 그러면? 자, 어찌됐건 잠깐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좀 더 가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 지신과 제츠보. 지진은 절망, 무기력, 교무, 허무. 지진은 그런 걸까요? 저는 많은 사람이 죽고 동일본 대지진에서 거의 2만 3천 명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못 찾는 사람 되게 많은데 태평양 다 떠내려갔는데. 근데 결국은 한신 다이신사이 오사카, 코베에서 일어났던 1995년 대지진 같은 경우는 그 수복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에 다 신경 안 쓰잖아. 이 지진 일어났으니 끝! 그게 아니니까 그 전체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치우고 새로 건설하고. 기억과 결국은 니치지온의 모드로, 일상으로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죄송해요. 아까 산책을 하다 갑자기 그 옛날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에 떠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사이고니 마지막으로 모이치도 다시 한번 카모노 초메이가 쓴 호적기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독 세 번째로 먼저 올려놓은 겁니다. 결격 난이도 즉 결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진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아직은 그게 없는 겁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일본과 지진과 일본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전부입니다. 자, 지진과 일본 문화. 일본이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 후지산 분화, 수도직하형 지진으로 망한다는데요. 안 망합니다. 지금 역사가 얼마나 됐는데 다시 일어서겠죠. 대신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한반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백두산 폭발 얘기도 있는데 백두산 폭발되면 문제가 뭐예요? 화산재가 날아온다는 거죠. 근데 백두산 화산재가 서울까지 날아옵니까? 안 날아올 것 같은데 북한의 문제지. 그지 같은 놈이 있는데 북한을 뭐 걱정해 줄 거 있어? 제가 가끔은 평화롭게 서로 이렇게 너희들 잘 사고 우리도 잘 사고 하면 좋겠다 생각하다가도 독재 3대잖아요. 독재 3대. 그 어린애가 그게 마흔도 안 됐지? 그런 어린애가 수많은 2천만 명 되는 거기에서 뭐 그 사람들이 행복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자기들 가난해도 가난이 행복해요 하면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갈아주고 싶잖아.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하고는 하여튼 자 우리는 안전한 나라다. 최소한 지진으로부터는 근데 저번에 경주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안전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지진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 저도 일본에 있을 때 한 번밖에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같이 있을 때 한 번 한 3 정도 후쿠오카에서 그다음에 지진이 왔었나? 저는 잊고 있었는데 왔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일본의 지진과 일본 문화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나 지식 같은 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 합쳐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교와 코코마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皆さん お疲れ様でした。次の動画で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